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우리 이제 신학기를 맞이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스트레스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새내기 2,4학번 합격 선배를 모시고 합격한 노하우, 생기부를 좀 어떻게 서술을 했는지 일반고의 한계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합격까지 이룬 선배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들이 이러한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학교는 일반고라서 저렇게 선생님들이 안 써주시는데 어쩌란 말이야 라는 자괴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수빈 학생이 그런 학교를 나온 거예요. 보통의 일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생기부로 다 드러나지 않는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더군다나 언론정보학과를. 근데 우리가 보통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인원이라도 많은데 미디어나 정회 이런 쪽은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맨 처음에는 2학년 때까지 막 가다가도 결국 3학년 때는 넘은 계열이나 아니면 사회학과나 이런 식으로 약간 틀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학교에서 사회학과를 그치. 권유 받기도 했었는데 저는 미디어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있었고 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로 6장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정보도 많지 않은 제한적인 정보에서 내신 준비, 그다음에 생기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든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내신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내신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1학년 1학기 때 1.0, 1학년 2학기 때 1.0, 2학년 1학기 때 1.3, 2학년 2학기 때 1.4, 3학년 1학기 때 1.25로 총 내신 1.16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가 이제 1.0이면 의대 가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주변에서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의대 쪽에는 의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에는 저의 그릇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약간 이과였다가 문과로 틀거나 하는 친구들을 아주 가끔 봐요. 근데 수빈이 같은 내신의 구조도 되게 독특한 구조인 건 알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학년 때 내신을 보면 과목 구조가 일단 수원, 수투, 확통을 했고 2학년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과학으로 물원생원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로 사회문화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그 탐구 과목은 세 과목을 선택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과목을 탐구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1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진로로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서 썼을 때 컴퓨터 공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대를 가기 위해 물리학 원을 들었었고 코딩을 배워서 생명공학 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명과학을 썼었고 저는 오히려 사회문화를 배우면 제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과목을 선택했었습니다. 정말로 요즘에 얘기하는 말로만 듣던 통합형 인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이과 베이스로 좀 더 컴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학년 때도 아예 이러한 언론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친구는 아니었고 이 정도 내신이 나왔으니까 아마 정시까지 갈 거를 전략으로 짜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능은 그냥 정말 최저 용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시 6장 카드 어떻게 쓰셨을까요? 우주 상량으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일반 전형을 썼고 그다음에 상량으로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를 썼었고 그다음에 상량으로 고려대 미디어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썼었고 적정으로 서강대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썼었고 한양대를 적정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학종을 썼었고 안정으로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을 썼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 결과는 먼저 서울대는 최초합을 했었고요. 연세대는 예비 2번을 최초로 받았고 1차로 추가 합격했습니다. 고려대는 최저를 미충족해서 불합하였고 그다음에 서강대는 최초합을 하였고 한양대 학종도 최초합을 하였고 한양대 지역균형 발전 교과 전형은 예비 2번을 받았었고 1차 때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5관왕 이렇게 된 거네요. 수빈 학생이 생각하기에 내가 서울대를 합격한 이유는 이거이지 않을까 짐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저는 미디어 계열이지만 소프트웨어나 4차 산업혁명 등에 관한 1학년 때 생기부 내용이 많았었는데 이 내용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콘텐츠 기획자도 꿈꿀 때 이러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활용했던 부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론 홍보를 하는 문과 친구들하고 다른 개성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매우 딥하게 언론 홍보를 쓰는
쓰는 친구들 치고는 딥하게 했고, 그 다음에 2, 3학년 때도 그거를 싹 바꾼 게 아니라 연동해서 같이 간 측면. 저는 이게 수빈 학생의 생기부에 가장 개성 있는 지점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진 것에 어떤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2학년 수학원 지수함수 단원에서 작성했던 검색 엔진의 수학적 원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하여 검색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영상 흐름 분석을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중의 요구에 맞고 주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공익성과 대중성을 모두 고려한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이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과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쭉 저도 읽어봤을 때 매우 많은 과목에서 이렇게 연결 지으려는 흐름 같은 것들이 좀 많았었던 것.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컴과 그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진로로 가고자 하는 언론 홍보에 접점을 좀 잘 잡은 게 조금 더 개성 있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요소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2학년 때 활동했던 내용과 3학년 때 활동했던 내용이 유기적으로 생기부에 연결되었던 점이 좀 합격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실은 매우 중요해요. 아이들은 2학년 때도 이런저런 활동을 해요. 근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활동을 3학년 때 또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3학년은 내가 1, 2학년 때 했었던 활동의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는 뭔가의 방향성을 잡아준다면 1, 2, 3학년 또는 2, 3학년 또는 1, 3학년 뭔가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주제들이 그래도 최소 한두 개는 나와줘야 되는 게 좋은데 혹시 사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2학년 때 확률과 통계에서 여론조사 원리를 탐구하는 내용을 했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3학년 때 이 주제를 한 번 더 다시 가져와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을 비판하는 탐구 보고서를 썼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제일 좋았던 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그쵸, 언론 홍보에선 꽤 중요하게 배우는 분야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 단순히 그냥 구글링 한두 시간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친구가 진짜 관심이 있구나라는 게 일단은 티가 많이 나요. 또 이게 나의 생기부의 경쟁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3학년 때 좀 서울대와 서강대를 써야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교수님이 쓰신 책들을 찾아봤었는데 이 책을 읽고 독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세특에 넣었던 게 조금 합격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막연히 내가 이과를 가겠다고 해서 그 과와 관련된 활동을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저도 올해 수시 쓸 때도 보면 그러한 내가 가고 싶은 몇 개의 학교, 그다음에 그 학교 학과의 어떠한 커리,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주 전공 분야, 논문이나 기사 내용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만약에 소재 찾기가 어렵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를 때는 일단은 들어가서 보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교수님들이 어떤 전공했는지도 보고 그 선생님들이 쓰신 책이나 논문을 찾아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소재를 잡으면 정말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찾아보는데 수빈 학생은 그걸 했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 서울대 일반 전형은 면접 보잖아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수빈 학생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면접을? 좀 혼자서 해보다가 안 돼서 학교 선생님들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는 부산에 있는 모의 면접을 한 3, 4번 정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의 면접 하는 게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안 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뭔가 큰 도움이 됐을까라는 것은 좀 의문이 들고 저의 수준만은 체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내가 혼자 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떤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라.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제시문 면접은 아무래도 제시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정말 알차게 분석해서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한 제시문으로 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타이핑해서 적어보아서 이것을 학교 선생님들이나 하면서 검토해보고 이것을 다시 시간 제한을 두셔서 직접 이렇게 실제 하듯이 풀어보고 영상을 찍어서 피드백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답변 구조를 짤 때는 두괄식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두괄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교수님들이 안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나의 결론은 맨 앞에 제시하는 것이 제시문 기반 면접 문과에서는 매우 중요한 노하우.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는 그
상황에 꼭 맞는 개념어를 얼마나 내가 잘 활용하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문화나 정치나 법에서 필요한 개념어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잘 두는 게 중요하지 말을 잘하는 게 제시문 기반 면접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3년 동안에 쭉 이러한 입시 과정을 거쳐서 종합해 봤더니 서울대를 합격하고 싶은 후배들은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또는 이것만큼은 해라.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내신 공부 방법에는 저는 선생님들 말씀을 교과서에 거의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다 적었었고 이것을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시험 기간 때는 노트를 정리하고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학습지랑 교과서랑 같이 해서 정리를 했던 노트인데 먼저 저는 노트를 정리할 때 코넬식의 노트를 썼었고 앞부분에 중요한 키워드를 쓰고 뒷부분에 내용을 쓰면서 시험 기간이 임박했을 때는 이 뒷부분을 지우고 앞쪽 개념어들만 보면서 이 내용을 저의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써보도록 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내신 준비할 때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공부하는 자세와 분위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공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공 시간을 온전히 제대로 다 쓰기 위한 바른 자세나 그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른 자세와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의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명 서울대 의자라고 불리는 CDG의 아이블입니다. 실제 서울대 도서관에 배치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순간부터 졸업까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의자라서 서울대 의자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공부 의자는 의자다리 모두가 바퀴로 되어 있어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아이블은 의자의 뒷바퀴가 없어서 처음 잡은 집중한 상태 그대로 멈춰서 움직임을 최소화해 완벽하게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CDG의 아이블인데 근데 앉아보니 확실히 등을 좀 탄탄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가 잘 지지되니까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의자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CDG 의자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실제 집에서도 CDG 의자를 3, 4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사용자네. 오늘 우리 인터뷰하면서 앉아봤는데 앉아보니까 좀 실제 어때요? 편한 것 같습니다. 그거 좋아. 지금 뒷다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공부할 때 집중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또 이러한 입시를 치러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조금 두려워하고 막막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입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첫 댓글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한 CDG 의자를 댓글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드릴 예정이니 올해의 각오, 그 다음에 이 선배한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떠한 용기 어린 댓글들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CDG 아이블 의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